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A 합집합 B가 0, 3, 4, 7 집합 B의 모든 원소 합을 구하시오. 아무래도 합집합이라는 얘기는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이제 섞는 거죠. 근데 A의 원소가 몇 개냐면 3개예요. B의 원소는 2개. 근데 합집합했더니 원소가 4개를 주네요. 무슨 뜻이죠? 원소 하나가 겹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뭐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여기 0, 4,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가 여기 B에 있는 원소 3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를 고민할 수 있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B의 원소 있는 3이 여기는 B랑 A의 원소랑 하나 겹쳐야죠. 그렇지? 근데 3이 0은 아니잖아. 그다음 3이 4는 아니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2A-1이 3과 같아져야 얘랑 같아져야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넘어가면 2A는 4가 되고 A 값은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A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3하고 11 빼기 4, 7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뭐 좀 이상하다 싶었더니 B가 만약 3, 7이에요. 그럼 A가 2가 되면 집합 A의 원소는 0, 4 이 뭐가 되죠? 2 집어넣으면? 되네요. 0, 3, 4 네, 맞습니다. 현재 여기서는 이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거에 대한 말했지만 뭐 여기 책에 나온 것도 성질,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건데 쉬운 거는 아주 쉬우니까요. 뭐 간단하게 하고 좀 갑시다. 여기 A 합집합 A. A에다가 A 원소를 섞으면 A만 2번 중복이 되죠. 근데 집합은 2번 중복되면 한 번만 쓴다고 했으니까 1번은 당연히 A 합집합 A는 A 하나가 될 테고 A 교집합 A. A랑 A랑 겹치는 원소 찾으면 당연히 A죠. 뭐. 1번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2번 A와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을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합집합하면 그냥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아무것도 없겠죠. 네, 2번도 단순합니다. 3번 A에다가 전체 집합을 합집합하면 당연히 전체죠. 전체가 더 크잖아요. 그 다음 A와 전체 교집합은 전체 안에 A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니까 A가 겹치겠죠. 4번 전체 여집합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안 가진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원소의 여집합은 전체가 되겠죠. 5번 A와 A 여집합의 여집합 A를 뺀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나머지가 A 여집합이죠. A 아니면 A 여집합이요. 근데 이번에는 A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하면 여기가 되겠죠. A 여집합 2번 붙으면 A가 된다. 6번 A 합집합 A의 여집합 A랑 A를 뺀 나머지를 섞으면 전체가 될 겁니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 A랑 A가 없는 것을 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당연히 그렇죠. 7번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A 차집합 B 저거는 이제 형상화된 내용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네모에서 세모라는 집이 집합일 때죠. 두 집합을 빼시오. 그러면 네모, 차집합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 기호가 얘랑 같다라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전체 집합은 1, 2, 3에서 8까지 자연수인 것 같고요. A는 1, 4, 5, B는 4, 5, 7. 집합을 풀려면 벤 다이어그램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하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보면서 간략하게 추격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쯤을 A라고 합시다. 여기쯤을 B라고 할게요. 근데 A와 B는 4, 5가 겹쳐요. 그리고 A에는 4, 5 말고도 1 있죠. 순수한 원소 1. B에는 4, 5를 제외한 순수한 B 7. 원소는 1부터 8까지 자연수인데 1, 2가 여기 없네요. 그럼 2는 여기서 바깥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3, 4, 5, 6, 7,
8 이렇게 집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1번 같은 것들은 A의 여집합, A를 뺀 나머지와 B에 겹치는 부분은 7일 겁니다. A를 뺀 나머지랑 뭐 색칠해보면 이렇게 했죠. A를 뺀 나머지 여기랑 B를 색칠했을 때 겹치는 부분은 여기 7만 2번 겹치죠. 근데 그렇게 풀기는 매번 그렇게 풀기 좀 귀찮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림을 그려서 겹치는 부분, 뭐 내가 원하는 부분 이런 거 찾으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워낙 단순하니까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쟤는 교집합 기준으로 앞뒤에 자리를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보니까 교집합에 여집합이 나왔네요. 이건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럼 B 빼기 A예요. B라는 집합에서 A라는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이 부분이 B 빼기 A라고 했죠. 순수한 B. 정답은 7. 11번의 정답은 7이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고 그 다음 12번은 이것도 물론 색칠을 해서 A를 색칠한 다음에 B의 여집합을 빼내서 공통된 부분을 빼내서 A에서 남는 부분을 쓰면 되는데 좀 귀찮으니까 이것도 계산해 봅시다. A 자 차집합이죠. 이 차집합은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교집합의 뒤에 있는 집합 전체 여집합 맞죠? 이렇게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좀 전에 배운 여집합의 여집합은 없어지죠. 그럼 얘는 A교 B가 남네요. 그럼 A교 B는 그림상 4, 5. 12번의 정답은 4, 5가 된다.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법. 이건 이제 포함 관계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몇몇 개 이제 연산을 이용해 보자라는 건데 1번은 뭐라고 되냐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 결론은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B가 A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그냥 예를 들어서 두 개 중에 하나, 그냥 A가 B에 포함된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나머지는 이제 B가 A에 포함될 때는 비슷할 테니까 약간 내 생각을 좀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한 집합이 다른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 집합일 때는 A와 B,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전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그 안에 다시 A가 있는 이런 포함 관계. A와 B의 교집합, A와 B를 섞어요. 그럼 겹치는 부분은 A가 정답이겠죠. 네, A가 겹친다. 결론 포함됐을 때, 포함 관계가 성립할 때 교집합하면 작은 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합집합하면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여기는 A가 중복되지만 어쨌든 합집합은 색칠된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B가 되는 거겠죠. B가 둘이 포함관계 성립할 때 합집합하면 큰 게 정답이 돼요. 그 다음 A에서 A를 색칠합니다. B를 뺍니다. B를 싹 지워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남죠. 공집합이 된다. 이건 마찬가지잖아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을 바뀌는 거니까 위아래는 같은 계산법입니다. 표현법만 틀린 것 뿐이지. 그 다음 이거는 약간 우리가 부등식 할 때 2가 큽니까 3이 큽니까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3이 크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 물론 전혀 다른 계산을 말하지만 느낌상 부등식에서 부등호 반대로 바뀌는 요소가 뭐였냐면 양변의 음을 곱하거나 나눈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집합의 포함 관계가 반대로 바뀔 때가 언제냐면 양변의 여집합을 취할 때입니다. 양변 여집합을 취합니다. 그렇게 되면 포함 관계가 바뀝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B의 여집합을 찾으려면 B의 여집합은 B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이 정도 범위를 갖습니다. 근데 A의 여집합은 더 넓죠, 범위가. 더 넓다는 얘기는 포함관계가 노란색이 더 큰 범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쪽의 여집합 취하면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기억하시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한 넓은 범위에서 이게 좀 작은 범위죠. 죄송해요. B의 여집합이 작은 범위예요. 작은 범위에서 걔를 포함한 큰 범위를 빼게 되면 아까 여기서 했잖아요. 작은 범위에서 걔를 포함한 큰 범위를 빼게 되면 공집합이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공집합이 남기 때문에 얘도 답이 공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2번은 중요한 포함 관계인데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앞쪽에서 배웠죠? 무슨 관계라고 했나요? A와 B는 무슨 소? 서로 소.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요. A, B가 뚝뚝 떨어져 있는,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자, 이렇게 그려졌을 때 A 빼기 B, A를 칠한 다음에 B를 지워요. B를 싹 지워. 근데 여전히 A가 남잖아요. 이유는 교집합이 없었기 때문에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빼고 남는 A 땅에 있는 영역을 찾는 건데 B랑 겹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뺄 게 없었던 거예요. A가 그냥 남고 마찬가지죠. B 빼기 A도 B가 그냥 남습니다. 다음 A는 B 여집합, B 여집합이면 B를 뺀 나머지죠. 여기 이게 B 여집합이에요. 그럼 A는 당연히 B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죠. 역시나 B도 A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셨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어봐요. A 빼기 B가 A입니다. A, B의 관계가 뭡니까? 그러면 둘은 서로 소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네? A와 B는 서로 소구나. B 빼기 A가 B네? 서로 소구나.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되네? 이거 서로 소구나. 아셨죠? B가 A 여집합 포함되네? A, B는 서로 소구나. 이런 관계를 잘 기억하셔라. 그리고 이쪽도 그랬었어요. 여기 있는 거. A 교집합 B가 A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구나. A 합집합 B가 B예요. A가 B에 포함되어 있구나. A에서 B를 뺐는데 아무것도 안 남네? A가 B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B 여집합 A 여집합에 포함됐다고? 그럼 여집합 되면 반대로 포함관계가 성립하겠구나. A가 B에 포함되어 있구나. 저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도 뭐 그런 관계를 묻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재미삼아? 22번부터 26번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끝에 있는 5번. 쉽다면 말을 해줘. 22번 답 X, 23번 답 뭔가 지금 얘네 서로 얼굴 표정이 약간 달라. 좀 전에 예진이가 X 그랬더니 승찬이 표정이 약간 일그러졌거든.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전체 집합 보통 특별한 거 없으면 전체 집합을 이렇게 네모로 그렸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X하고 Y가 있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네요. 서로서라는 얘기죠. 이렇게 둘이 포함하지 않는 이런 관계. 그래서 Y에서 X를 빼면 Y가 남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2번 Y의 여집합, Y 여집합, Y를 뺀 나머지 거기에 X가 포함되는 거지. 이건 반대를 써야 되죠. 이렇게 썼어야 맞는 말인데 틀렸네요. 2번 이거는 X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 바뀌죠. X-Y는 X 이거 맞다. 그 다음 밑에 Y-X Y-X가 뭐였죠? Y였죠. 그럼 이 얘기는 X가 Y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X는 Y 여집합 포함된다. 아까 위에 있었잖아요. 맞는 말. 마지막 26번 X-Y X-Y면 X 아닌가요? 그럼 Y에서 X를 빼면 Y가 남지 공집합 남는 게 아니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OX, OOX가 정답입니다. 뭘 말했냐면 드 모르가네 하는 사람이 집합 A가 있고 전체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특별한 말 없으면 적당히 겹치게 그린다고 그랬죠. 그렸는데 A 합집합 B 그럼 여기 전체를 말하죠. 동그라미 전체. 걔를 뺀 나머지면 어딜까요? 바탕화면이에요. 여기. 이 동그라미 뺀 나머지 이 바탕화면. 이 부분. 이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거랑 이거를 계산한 결과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좀 이따 색칠, 심심하면 색칠 공부해보세요. A를 뺀 나머지 색칠하시고 B를 뺀 나머지 색칠하시고 거기에 겹치는 부분을 딱 그리면 정확히 저희가 나와요.
이걸 알아낸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건 또 반대로 성립합니다. A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이 아닌 교집합으로 갑니다.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그러면 이게 누구랑 같으냐면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색칠해 보시면 겹치는 범위가 좌우가 완벽히 일치하기 때문에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법칙이 드 모르간 법칙인데 언제 보통 많이 쓰이냐면 전체 여집합이 있을 때는 마치 지수 법칙처럼 이 C 여집합을 A와 B에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A 옆에 여집합 붙고 B 옆에 여집합 붙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이 합집합은 반대로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뀌어 내려옵니다. 이쪽도 그래요. 여집합이 전체 여집합이 있을 때는 이 여집합이 마치 지수 법칙처럼 A와 B 쪽에 이렇게 뿌려져서 내려와요. 그럼 A 옆에 여집합 붙고 B 옆에 여집합 붙는데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여기 드 모르간 법칙 쓰면서 반대로 합집합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게 드 모르간 법칙. 근데 이제 드 모르간 법칙을 배우다 보면 좀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이제 이쪽으로만 가는 게 드 모르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로 가는 것도 드 모르간 법칙이에요. 반대도 성립해요. 그러니까 왼쪽이 뭔지 몰랐었어요. 오른쪽이 결과만 알아요. 근데 여기 A 여집합, B 여집합, 왜 A, B 전체 A와 B에 둘 다 여집합이 붙였지? 그러면 이거는 여집합을 하나로 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A 여집합에서 여집합 빠져나오면 A 남고 B에서 여집합 빠져나오면 B만 남고 대신 내려올 때도 그랬지만 반대로 올릴 때도 가운데 있는 거는 반대, 교집합의 반대, 합집합. 합집합은 반대, 교집합. 이렇게 반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A 여집합 빼고 B에서 여집합 빼고 전체 위로 올린 다음에 가운데 있는 합집합은 반대로 교집합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양쪽으로 성립하는 법칙이니까 양방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성질들 그리고 여기까지 드 모르간 법칙까지 해서 이런 거를 왜 앞에 또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추격해서 나중에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집합이 연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복잡한 연산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연산들 있죠. 여기서 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문제는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잠깐 해봅시다. 어려운 건 아닌데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요. 저기 주어진 거를 간단히 하시오 그러면 간단히 할 때 저렇게 가운데 차집합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집합이나 합집합은 뭔가 여집합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좀 편한데 차집합은 여집합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기를 저 가운데 있는 쟤를 저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물론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을 부른다는 뜻이죠. 그 위에 다시 여집합. 이제 남은 거는 드 모르간이에요. 하나씩 내려오죠? 내려오면 앞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 가운데 있는 교집합은 반대로 합집합으로. 얘는 A 합집합 B 이렇게 성립합니다. 이럴 때 써먹으라고 주는 거고 32번 같은 케이스도 보세요. 이거를 A 합집합, A 합집합, A 교집합, 그다음 B 전체 여집합. 뭐지? 분배하는 건가? 근데 분배하려고 했더니 이게 여집합이 아직 처리가 안 되는 상태라 함부로 분배가 안 되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2 곱하기 x 플러스 y의 제곱. 그럼 이게 2가 이렇게 안으로 분배되면서 2x 플러스 2y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뭐부터 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처리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거듭적이 먼저 우선이고 곱셈은 나중이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케이스로 본다면 여집합을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고 A 합집합을 나중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이게 1번. 그럼 1번부터 해보니 A 합집합 놔두고 저 어떻게 되지? 별거 없네. 그냥 드 모르간이죠. A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으로 B 여집합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뭘 써야 될까요? 그 다음 뭘 써야 돼요? 무슨 법칙 써야 됩니까? 무슨 법칙? 응? 뭐라고요?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요? 무슨 법칙? 박예진 씨? 무슨 법칙?
뭐라는 거야? 맞아요. 네, 결합법칙이죠? 네, 결합법칙 써야 돼요. 결합법칙 왜 쓰는 겁니까? 그러면 집합이 3개 이상이고 연산이 지금처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나올 때 합 이렇게 되면 가로의 위치를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럼 뒤쪽에다 가로를 주지 말고 앞쪽에다 이렇게 가로를 줘도 이런 케이스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가로를 옮긴 겁니다. 여기 있던 가로를 앞으로 당겨 쓴 거예요. 그럼 이게 계산이 되죠. A와 A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가 되죠. 그잖아요. A와 A, 나를 뺀 나머지의 합집합은 전부 다. 그럼 전부 다인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네, 전체가 되죠. 합집합 했을 때는 포함하는 큰 게 답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 케이스는 전체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 써먹자고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성질들이나 법칙들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밑에 복잡한 거 하나 해볼까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도 33번. 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A 합집합 B, 교집합 A 차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것도 그랬죠? 보기 안 좋아요, 이거. 왜냐면 이 여집합 때문에 앞쪽과 어떻게 연결이 안 되거든. 가운데가 차집합이니까. 바꿔줍시다. 일단, 여집합 내리기 전에 안에 거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네, 차집합을 교집합, 여집합 바꾸신 다음에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내려줍니다. 내려올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그럼 내려오면 A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B 여집합, 여집합 B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앞쪽과 이제 묶습니다. 이렇게 A 합집합 B에 이렇게 이제 묶어줬어요. 그 다음 뭘 써야 될까요? 그 다음 무슨 법칙 써야 돼요? 박예진 씨, 무슨 법칙이에요? 교환? 결합? 그렇죠. 분배입니다. 자, 분배 법칙 쓰셔야 돼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약간 여러분이 인수분해이잖아요.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공통인수. 여기도 합집합의 B, 여기도 합집합의 B. 왜 합집합 B가 두 번 다 공통으로 앞쪽과 뒤에 공통으로 있지? 분배됐던 거구나. 그럼 합집합 B를 합집합은 교환이 성립하니까 이걸 앞으로 빼도 되고 뒤로 빼도 되는데 일단 모양상 뒤에 있으니까 뒤로 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뺍니다. 인수분해 하듯이 얘를 빼내요. 이렇게 빼나가는 거죠. 그럼 남은 거는 앞쪽에 A가 남고 뒤는 A 여집합 남고 가운데 요거 붙어요. 네, 둘을 묶었던 게 교집합이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었죠. A, 나를 뺀 나머지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공집합과 B의 합집합은 네, 큰 게 답이니까 네, B가 답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저를 간단하게 줄여 쓸 수 있다는 거죠.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죠. 따라서 걔네들은 개수를 구할 수가 없는데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어요. 몇 개인지를. 앞쪽에서 우리가 이런 기호 배웠죠. 무슨 말이었나요? 무슨 말이었어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 뜻이었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꿔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A 합집합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이 뜻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죠. 여기 A 합집합이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는 전부 다 원소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반에 학생들한테 과목을 조사했는데 약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예를 든 겁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0명이 들었어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12명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조사한 대상이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반 학생 20명 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수학 좋아하는 사람 10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 12명, 합치면 22명? 2명은 뭐야? 유령인가? 이 2명 정체 뭐예요? 두 번 손 드내겠죠. 그럼 선생님 묻는 거에 대답만 했잖아. 자,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었어요. 좀 이따 가만 앉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영어도 좋아하거든? 손 드는 거죠. 그 학생이 2명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듭니다.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듭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씩 겹쳐서 손 든 애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은 한 번은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 겹쳐서 손 든 애들이 있더라. 한 번은 빼준다. 이해됩니까? 네. 어렵지 않죠? 책에 있는 순서에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시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A 여집합이면 전체에서 A를 뺀 나머지잖아. 여기 있는 인원 세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전체 인원을 셀 테고 거기서 뭘 빼야 돼요? A의 인원을 빼면 여집합의 원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엔 여기 찾는 겁니다. 여기. 이게 뭐예요? A 차집합 B.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A의 원소에서 B의 원소를 빼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틀려요. 왜냐면 A를 수학 좋아하는 사람이 10명, 영어 좋아하는 사람이 12명. 그 빼내면 10 빼기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명이 있니? 말이 안 되잖아. 이 원소의 개수니까 최소값이 0이고 다 자연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빼면 안 되는 건가?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빼야 되는 거죠? A라는 집합 안에서 차집합은 실제로 누구를 빼낸 거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를 다 빼게, 얘는 A와 아무 관계없는 애들이에요. 얘네를 뺀 게 아니고 여기를 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를 빼내야지만 정확히 A 차집합 B의 원소가 나온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렇게 빼도 괜찮아요. A 합집합 B, 일단 여기 다 섞는다는 얘기죠. 다 섞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싹 뺍니다. B를 싹 빼내면 여기만 남겠죠. B만 빼내면 그렇게 되더라. 그래서 어떤 걸 써먹을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만약 조건에 A나 A 교집합 B가 나오면 위 걸 써야 되고 합집합이나 B가 나오면 이제 밑에 걸 써야 되겠죠. 조건에 맞게 쓰시는 겁니다. 이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면 되고 책에 없는 거 하나 써드릴게요. 4번하고 책에 써놓으세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이번엔 집합이 3개입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그라미 안에 다 들어가는 인원수 있죠. 여기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 이 빨간색 동그라미에 들어가는 사람의 인원수를 세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나요? 이번엔 과목이 2개가 아니고 3과목입니다. 야,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국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게 3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학 또는 국어 또는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섞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야 되겠죠?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야 될 겁니다. 국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손 들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잘 봐. 색칠 공부할게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저 A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좋아하는 사람 손 들었어. 그 다음에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 손 들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만 그러니까 인원수를 세는 거라 한 번씩만 계산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색칠하다 보니까 여러 번 중복돼서 계산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는 이 부분을 찾습니다. 이 부분. 일단 얘는 최소한 2번 이상 계산됐기 때문에 이 인원을 빼려고 하는 거죠. 뺍니다. 빼기 A 교집합 B. 자, 이제 횟수를 잘 보세요. 숫자를 써도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는 한 번씩 계산됐다. 그렇지? 횟수만 세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인원도 한 번씩만 계산됐죠. 여기 있는 인원도 한 번씩 계산됐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인원은 지금 몇 번 계산됐나요? 2번 계산됐잖아. 근데 이걸 빼내면서 이게 뭘로 바뀌죠? 여기는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요 가운데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근데 이 A 교집합 B를 빼면서 얘는 몇 번으로 바뀌죠?
한 번으로 바뀌어요. 얘는 몇 번 바뀌어요? 두 번으로 바뀌어요. 한 번씩 뺐으니까 인원을. 또 어디를 빼내냐면 비교집합 C를 뺍니다. 그럼 비교집합 C를 빼겠다는 얘기는 여기 인원을 빼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그럼 여기가 두 번 센 거 중에 한 번씩 뺐으니까 한 번 빠질 때 여기는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빠지면 이제 한 번 남겠죠. 그리고 다시 C 교집합 A를 뺍니다. 그럼 C와 A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는 인원이에요. 여기 두 번 셌던 인원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여기 이제 횟수가 한 번은 셌다고 돼 있는 건데 여기를 C 교집합 A를 빼다 보면 여기도 같이 빠져서 여기는 0번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가운데가 한 번도 계산 안 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가운데 어쨌든 한 번은 세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인원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인원이 뭐냐면 A, B, C의 모두 교집합이니까 A교, B교, C 이렇게 쓴 부분을 한 번 더 셈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게 세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를 셀 때는 일단 A를 쫙 다, A, B, C를 쫙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A교집합 B, B교집합 C, C교집합 A를 한 번씩 빼줬는데 가운데 셋 다 겹치는 A교, B교, C가 모두 다 빠지기 때문에 한 번은 덧셈하는 이런 케이스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게 이제 4번 공식이고, 이제 이거의 변형 공식이 뭐냐면, 만약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무슨 말이죠? 셋 다 겹치는 부분이 일정하게 다 있는 게 아니고, A와 B는 안 겹치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인 거죠. A와 B는 서로서인 거예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저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A를 세죠. B를 셉니다. C를 세겠죠. 근데 문제는 A교 B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개수는 0개죠. 그럼 0개를 빼나 더하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쟤는 없어집니다. 그럼 빼기 B교 C가 붙고 빼기 C교 A가 붙고 그 다음에 A와 B가 공집합이면 A, B, C가 모두 겹치는 부분도 공집합이 되죠. 얘도 공집합이 돼요. 그래서 얘도 개수가 0개로 바뀝니다. 안 씁니다. 그래서 만약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면 그때는 저 세 집합의 합집합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식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겠죠. 뒤에 보면 이제 막 한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수학인의 반 학생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한글로 나올 때는 저 각각의 경우를 집합 A, 집합 B로 분류해서 푸시되 앞쪽에 배웠던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수학인의 학생 중에 축구 또는 영어를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합집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축구 그리고 농구 또는 동시에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교집합으로 보시면 되고 뭐뭐를 뺀 나머지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여집합으로 보시면 되고 뭐뭐만 축구만 좋아하는 사람 농구만 좋아하는 사람 뭐뭐만 이란 표현이 나오면 이건 차집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런 문장을 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일단 목요일까지 과제는 여기 집합 마무리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되고요. 중3 거는 아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 저기 다른 선생님께서 중3 거를 좀 준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그래. 다음부터 고마워. 어쨌든 그래요. 쌤. 급해서 그런데 네? 아이스크림 좀 사고 가야 될까요? 갔다 오세요. 먹고 가야 돼요.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와.